새해가 시작된 지 딱 일주일 지났어요. 지금쯤이면 새해 계획을 세웠던 사람의 4분의 1은 포기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역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완전 포기는 하지 말자고요. 오늘 실패한 계획은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시작에 시작을 더하는 방법으로 실천 횟수를 늘려가 보자고요. 1월 7일 화요일이고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들리는 라디오로 찾아왔습니다. 새해부터는 여러분 5분 일찍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6시 5분부터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의 톡톡 호기심 주제는 사람 없이 종을 칠 수 있다고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 올해도 차분하게 들으셨을 테지만 온 세상을 깨우는 청명하고 깊이 있는 울림만큼은 그대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비로운 종소리가 매일 퍼지는 곳이 있어요. 바로 사찰인데요. 요즘 일부 사찰에서는 종을 자동으로 친다고 해요. 일정한 세기와 간격으로 종을 치는 타종 기계, 일명 타종이를 활용하는 건데요. 타종이는 사람이 귀해진 절에서 종치는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합니다. 힘들면 좀 쉬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교에서 범종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온 세상에 부처님의 음성을 전파하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는 통로로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종을 치는 횟수도 정해져 있다고 해요. 새벽에는 28번, 저녁에는 33번. 이 숫자는 불교 세계관에서 하늘의 숫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범종은 예불 시간을 알리는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시계 대신 하루 60번 이상은 울려 퍼져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범종은 크기도 크고 종을 치는 도구, 당목의 무게도 상당합니다. 예전에는 사찰의 신도도 있고 군대에도 군종병이라는 게 따로 있었기 때문에 스님이 없어도 종을 울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노스님 혼자 절을 지키는 곳이 많아졌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생긴 거라고 합니다. 타종에는 고무의 탄성을 이용해서 당목이 알아서 왕복 운동을 하게끔 도와주고 사찰 행사 때는 수동으로 타종해야 할 때도 있어서 탈부착도 가능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2년 만에 보급화된 타종이 현재는 전국 4개 사찰에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절에 보급될 전망이라고 해요. 인적 없는 종각에서 혼자 종소리가 울려도 이제는 놀라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오늘 퇴근길 톡톡 순서도 소개하겠습니다. 울산의 이웃돕기 모금 현황을 보여주는 사랑의 온도탑. 올해도 어김없이 온기를 더하기 위한 여정이 지속되고 있는데 참여 방법부터 현재 참여하고 있는 현황까지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연결해서 들어보고요. 이어서 라디오 로펌.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주류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판매글에는 공병이라고 명시하고 실제로는 새 제품을 판매하는 수법인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지 잠시 후 김민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또 도담도담 육아톡에서는 자녀의 입학을 준비하는 부모님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김현선 아동가족 상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 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 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부장님, 실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ETF 실시간 매매, 로보 어드바이저까지 수익률이 중요한 연금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허위 정보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 실천하기. 하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둘, 근거가 불확실하면 의심하고. 셋,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찾아보고. 넷, 자극적인 정보에 동요하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에 허위 정보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함께합니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들리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실시간 댓글창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퀴즈도 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개체수가 많은 동물로 알려진 곤충입니다. 이 곤충은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 작지만 자기 몸무게의 50배 이상을 들어올리는 괴력을 가졌습니다. 이 곤충이 힘이 센 이유가 그들이 가진 독특한 신체 구조 때문이라는데요. 이 곤충의 몸은 크게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부분이 강한 외골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내부 기관을 보호하고 또 그 위에 근육이 붙어서 강한 힘을 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근육이 꼭 필요한 자리에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체구에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요. 또 협동 능력이 좋은 사회적 곤충으로 철저하게 분업을 하고 복잡한 작업도 능숙히 수행합니다. 힘을 합쳐서 더 큰 힘을 낼 줄도 아는 아주 똑똑한 곤충인데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생명체 중 하나로도 꼽힙니다. 땅 위에 사는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곤충이에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개미, 2번 잠자리.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 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동의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롯데백화점 맞은편 숯불구이 외식 명가 삼산정에서 식사권, 강동 해변 건너편 직접 만든 재료들로 알찬 저염식 건강김밥 동쪽 살롱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 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 버터,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애나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 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SH 스포츠센터에서 피트니스 사우나 이용권,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온정은 식질 않습니다. 시청 앞에 세워진 사랑의 온도탑 열기도 아주 조금씩 희망 온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매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숨은 공신이시죠.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호영 사무처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올해 기부 현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울산 사랑의 열매 양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잘 없습니다만 지난 연말부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전국도 있고요. 또 경기도 계속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기부 물결에는 영향이 있었을까요? 예, 아무래도 올겨울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힘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사실 나누고 베푸는 게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이나 이런 데서 오는 위축감이나 불안감 등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되는 이런 기부와 나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영향인 거군요. 예. 올해도 어김없이 희망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세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이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작년 12월 1일부터 시작돼서 올해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2개월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 이웃돕기 모금 캠페인입니다. 네. 국내 최대의 그 법정 기부단체인 사랑열매에서 매년 진행하는 캠페인인데요. 올해도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해서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서 그 사랑의 온도탑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울산시 역시 우리 울산시청 앞마당에 빨간색 손장갑 모양의 온도탑을 세우고 현재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목표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올해 저희 울산 지역의 나눔 목표액은 71억 5천만 원인데요. 그 목표액이 1%가 이제 7,150만 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모일 때마다 온도탑 수준주가 1도씩 올라가게 되는데 예. 이 온도탑 같은 경우 이제 목표액이 그 매년 조사되는 그 지역 경제 성장 지표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복지 지원이 필요한 복지 수요를 면밀하게 좀 파악해서 사랑의 열매에서 매년마다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 금액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금액이라면서요. 예, 올해는 경기가 조금 많이 어려워서 전년도보다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주요 모금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울산 지역의 경우에는 한 해 동안 약 138억 정도 기부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여기 이제 사랑의 열매 추가 지원금 통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울산 지역에 145억 원의 지원을 펼쳤습니다. 예, 이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은 고사리 손을 가진 이제 아이들의 저금통 기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인들이 참여해 주시는 나눔, 자영업자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기부, 또 1억 원 이상의 고액 기부를 하시는 아노소사이어티들 그런 개인 기부가 있고요. 또 기업들이 CSR 기금으로 함께 좀 크게 참여해 주시는 등 다양한 기부 참여 방식으로 나눔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얼마나 될까요? 예, 나눔 온도가 약 70도가 좀 될까 말까 좀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직까지는 100도까지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이번 달 말까지니까 예, 좀 많이 서둘러야 마음도 급해지고 좀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최종적으로 모인 금액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때요? 예, 이렇게 모이는 이 도와주시는 이 기금들이 이제 잘 성금이 모여서 울산 지역에 전혀 지원이 되는데요. 올해는 크게 4가지 분야로 이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그런 신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 지원,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안전한 생활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한 일상 지원, 그리고 소외된 약자분들을 위한 사회적 돌봄 지원, 또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 격차 해소라든지 역량 강화 지원 이런 4가지 분야에 골고루 쓰이게 될 계획이고요. 네. 이런 지원 현황은 저희가 매년 신문 공고라든지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시 공고를 통해서 어디에 쓰는지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홈페이지 찾아서 확인을 해보셔도 되겠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업 기부 비중이 좀 높은 지역이잖아요. 예. 개인 기부를 어떻게 활성화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울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업 기부의 비율이 좀 더 높거든요. 예. 최근 이제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울산 지역의 소득 수준이 전국에서 1위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실제로 이에 반해서 그 울산 지역에 있는 개인 기부자들의 기부 참여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한 10위권 밖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기부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개인 기부 참여율이 상당히 높고 이런 개인 기부 참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기부 지원을 확보해서 그 다음에 계획적인 이 복지 지원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울산도 이런 개인 기부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참여들을 위해서 좀 생활 속에 손쉽게 이 개인분들이 기부하실 수 있도록 뭐 스마트폰 기부라든지 QR코드 기부라든지 뭐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즘 뭐 많이 쓰시는 간편 페이 기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부 방식들을 좀 많이 안내하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부는 어려운 것이다. 이런 인식부터 조금 떨쳐야 하는 게 아닐까. 아직도 또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러면은 목표 금액까지 정말 안정적으로 좀, 역시 울산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캠페인이 이달 말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네. 또 새해 첫 이제 달이고 하기 때문에 이 2025년 새로운 시작을 맞아서 아마도 다들 새해에 이제 올해 다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속들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을 가장 즐겁게 만들면서 좀 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게 바로
기부의 결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올 한 해 동안 내 주변에 누군가를 돕는 일로 시작해 보시면 요즘처럼 좀 각박하고 좀 위축되고 이런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위로받는 분들에게는도 아주 따뜻한 도움이 전해지고 또 베푸는 분들도 온기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부에 한번 참여해보시고 결심해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캠페인이 이번 달 말까지 진행이 되는 예. 거죠. 예. 예, 저희 듣고 계실 청취자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울산에 그래도 사랑의 온도탑이 서 있는데요. 그 다른 지역보다는 울산의 온도탑이 꼭 100도를 달성해서 좀 펄펄 끓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청취자분들께서 꼭 함께 이 나눔의 온도를 올리는데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호영 사무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내가 갑자기 가슴이 아픈 건 그대 내 생각하고 계신 거죠. 흐리던 하늘이 비라도 내리는 날 지나간 시간 거슬러 차라리 오세요.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건 그대 내 생각하고 계신 거죠. 한방눈 하얗게 온 세상 덮이는 날 멀지 않은 곳이라면 차라리 오세요. 이렇게 그대가 들리지 않은 말들을 그대가 들었으면 사랑이란 마음이 이렇게 남는 건지 기억이란 사랑보다 더 슬퍼 기억이란 사랑보다 더 슬퍼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건 그대 내 생각하고 계신 거죠. 새하얀 눈꽃이 온 세상 날리는 날 멀지 않은 곳이라면 차라리 오세요. 이렇게 그대가 들리지 않을 말들을 그대가 들었으면
사랑보다 더 슬퍼 기억이란 사랑보다 더 슬퍼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이 찬바람 뭐지? 우리 자기 춥잖아.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일회용품 버릴 때 자기 마음 불편하지.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채소로 만든 맛있는 한 끼. 식재료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저 김재우의 살림템이자 지구 살림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해요. 지구 살림템. 공익광고협의회. 한파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심한 한기나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땐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노인, 영유아는 물론 혈압, 심혈관 질환자분들은 특히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축사에서는 정전으로 인해 보온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숯 등을 연소하여 보온해야 합니다. 양식장에서는 한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양식 어류를 조기 출하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한파,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애써 가꾼 산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엔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땐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들리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실시간 댓글창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소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곤충은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 작지만 자기 몸무게의 50배 이상을 들어올리는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곤충이 힘이 센 이유는 그들이 가진 독특한 신체 구조 때문인데요. 머리, 가슴, 배로 나뉘는 이 곤충의 각 신체 부분은 강한 외골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내부 기관을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 근육 자체가 힘을 쓰기에 유리한 부분에 적절히 발달해 있기도 한데요. 이 곤충은 뛰어난 협동 능력을 가진 사회적 곤충으로 다른 개체와 힘을 합쳐서 더 큰 힘을 낼 줄도 압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생명체로 불리기도 해요. 흙바닥에서 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아주 작은 곤충이고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개미, 2번 잠자리.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I'm gonna give it to you.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만한 사건들, 내가 당사자가 될지도 모르는 법적인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변호사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라디오로 펌 시작하고요. 김민수 변호사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위스키 공병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실제로는 미개봉 위스키를 판매하는 불법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 거래로 판매자들은 공병 가격을 미개봉 제품과 비슷하게 책정하거나 미개봉 공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플랫폼들은 AI와 키워드 필터링을 통해 단속하고 있지만 새로운 거래 패턴이나 은어를 완벽히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변호사님, 이게 주류 판매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온라인상으로. 네, 지금 온라인상으로 가능한 것은 이제 그 지역 전통주만 가능하거든요. 아. 일반 맥주라든지 뭐 소주, 위스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사실. 네, 와인 같은 것도 안 되고요. 네, 안 딱 전통주만 가능한 거네요. 네, 전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지역 전통주를 좀 지역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뭐 맥주라든지 위스키, 뭐 와인 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것들은 판매를 하게 된다면 다 불법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중고거래는요? 중고거래는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환한다는 의미이니까 이런 게 과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주류 판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류 사업자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허가 있는 사람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고 물품이라도 면허가 없는 사람 판매를 하게 되면 불법인 겁니다. 아, 개인 간의 교환 같은 의미로만 접근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법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게 이제 조세범 처벌법에 보면은 이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우와. 그래서 처벌 규정이 강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진짜 생각보다 처벌이 세네요. 그럼 지금 이 뉴스에 나온 분들은 판매자들이 공병 판매다 뭐 이렇게 꼼수를 좀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눈속임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뭐 꼼수를 썼다고 해서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예.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행하지거나 금액이 크다 하면 큰 처벌이 될 수 있겠죠. 한두 번이야 이제 뭐 그렇게 가벼운 처벌이지만 이게 횟수가 반복되거나 금액이 크다 보면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주류가 판매되는 것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통주라든지 이런 몇 개 수를 제외하고는 네. 전부 불법이거든요. 온라인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주류는. 네. 그러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도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지나친 음주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법상으로 이제 그 전통주 제외하고는 이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요. 플랫폼에서 요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 했더니 좀 실제로 술 판매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방치를 한 것들이라면 플랫폼 운영자 측에도 법적 책임이 주어질까요? 플랫폼에서도 이걸 알면서 방치했다 그러면은 그 방조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방조로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플랫폼에서도 필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적발이 됐어요. 우선 판매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매자는 어떻습니까? 구매자가 뭐 적극적으로 판매할 의사가 없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구매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이 손뼉이 되는 건데 구매자한테는 전혀 아무런 처벌이 없는 거예요. 예, 단순 판매자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판매를 부추기거나 하지 않고서는 구매자를 처벌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예. 만약에요, 이게 아무래도 중고 거래이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불법 판매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은어라는 표현도 좀 쓰고 그랬을 것 같은데 만약에 거래 중에 비싼 위스키였는데 파손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는 가능할까요? 그거는 일반 중고 거래 물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중에 이제 물건이 뭐 파손됐다든지 하자가 있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환불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뭐 이런 요청이 가능할 테고 네. 그 대금이 이제 그 판매자의 건네가기 전이라고 하면 그 플랫폼에다 빨리 신고를 하면 그거는 대금이 지급이 안 되게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형태로 처리하실 수 있고 대금이 갔다 그러면 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예.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류를 거래할 때는 또 이것 이외에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게 주류 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판매를 하고 그 사람한테 사게 된다 하면 네. 이 내용물에 대해서 이게 믿음이 안 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런 뭐 그 세금을 포탈하는데 협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는 세금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국가에 내 납부를 해야 될 세금이 포탈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최근 주류가 은어를 사용하면서까지 판매가 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김민수 변호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One I need, so you just take my hand. I hope you smile. 안아주세요. 사랑해. 엄마 아빠도 이번 생은 처음이니까 서툴러서 미안한 육아의 순간들을 격려하고 응원해 보겠습니다. 도담도담 육아톡 시작하고요. 김현선 아동가족 상담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해이니만큼 주제를 입학으로 좀 골라봤습니다. 아무래도 해가 바뀌면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겠죠.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도 샵 2848 문자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긴 사연이 있다면 울산 MBC 퇴근길 톡톡 게시판을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은 모두 익명으로도 소개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언제부터 가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올해 복직을 앞둔 워킹맘입니다. 현재 아이는 8개월이고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지 아니면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접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둘 중 하나는 꼭 선택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주변에서 하는 말이 모두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린이집 가기 딱 좋은 시기라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너무 이르다는 사람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이를 조부모 손에 맡기면 양육에 대한 견해 차이로 힘들 거라는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네. 네. 정말 어려운 고민인데 선생님 어때요? 지금 뭔가 육아의 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네. 어린이집을 보내기 적당한 시기라는 게 있나요? 네, 보통 대부분 전문가들이 36개월 정도부터 보내도록 권장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권장이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큰일 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권장하는 기준은 단 한 가지 기준을 두고 보거든요. 아이의 발달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가 분리개별화 시기, 그러니까 주 양육자와 분리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기라서 분리할 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또 혼자 뭐 할 수 있는 자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1:1 케어가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36개월 미만은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르다 하는데요. 근데 요것만을 근데 고려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아이의 내적인 요인도 있지만 외적인 요인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을 따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후에 뭐 어머님이 복직을 하셔야 되는 사연 주신 어머님 같은 경우에 또 어머님 우울감이 너무 심하다든가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맞벌이를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사실 이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해요. 네. 그렇게 하고 부모님이 안정이 된 어떤 그 안에서 아이들 그 다음에 아이의 발달에 가능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적응을 시킬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아이가 자라나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러면 선생님 사실 이거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육하는 것 대
어린이집에서 양육하는 것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근데 이 부분 아마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조부모님 양육은 정말 큰 장점은요. 굉장히 그 사랑과 애정을 많이 받는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정부 자원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받을 수 있죠. 근데 어린이집은 아무래도 일대 다수이고 또 선생님도 정말 사랑으로 키우시지만 할머님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단지 조부모님들은 체력의 한계가 있으세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조부모님과 아이 육아관을 이렇게 조율하시는 것들이 어린이집 선생님과 의논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또 조부모님하고의 관계가 또 아이 육아로 인해서 또 이제 힘들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가 권유드리는 건요. 가능한 시간의 기한은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정도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건 맞지만 이후 가능하면 기관을 이용하셔서 부모님이 주 양육자가 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조부모 양육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초등학교 이후의 아이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조금 허용적인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이 네. 자기 조절이나 절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3개월, 6개월 정도 부모님한테 좀 도움을 받으시고 복직 이후에 안정이 되시면 부모님께서 주도권을 좀 가지시고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이 또 있습니다. 유치원 입학에 대한 고민도 많아 보이시는데요. 우리 아이는 이제 어린이집 졸업하고 유치원에 입학합니다.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밥 먹기, 화장실 가기, 옷 입기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이때 정립하게 될 텐데 집에서 어떤 연습이 필요할지 고민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려면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요? 또 유치원에서의 생활은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어요 하셨어요. 네네. 요즘 어머님들 보면요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머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안에 이미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옷 입는 거, 화장실 사용하는 거, 식사를 스스로 하는 거, 가방을 준비하는 것들을 집에서 미리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처음에 우왕좌왕하고 친구들 자기보다 몇 개월 빠른 애들 조금 더 발달이 빠른 애들은 혼자서 막 척척하는데 자기가 잘 안 됐을 때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경험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엄마랑 연습을 해봐서 이건 나는 해낼 수 있고 엄마가 없이도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다 하는 경험들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하신 것들 미리 다 집에서 연습을 많이 시키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이가 그런데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진 않을까요? 그런 스트레스는 성장에 필요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집에서 미리 엄마한테서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하긴 유치원 나와서 받는 스트레스와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또 차이가 있겠네요. 네네. 아이한테 유치원에서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도 하셨는데요. 어때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한데요. 어머님들이 막 걱정이 앞서셔가지고 그러니까 안 그러려고 하시는데 인상이나 뉘앙스나 말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듣고 뭔가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들면 입을 다무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비슷하게 하다 보면 힘든 이야기를 자꾸 먼저 계속 꺼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 뭘 할 때 제일 행복했어? 하고 긍정적인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와중에 아이가 그런데 이렇게 모았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이렇게 재구조화될 수 있거든요. 유치원관이 생각보다 좋은 게 많네. 그래서 아이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고요. 또 편안한 상태가 되다 보면 엄마 그런데 이럴 땐 이렇게 조금 불편한 게 있었어 하고 자연스럽게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인 질문, 행복했던 질문, 가장 잘했던 게 뭐였는지에 대한 요 질문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우리 학부모의 사연도 있는데요.
제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소심한 성격이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커 보입니다. 친구 관계나 학교 생활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거나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배척당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부모로서 아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두려움을 덜어줄 방법이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들 아니면 아이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막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감정이나 이 아이의 동기나 생각에는 절대 손대시면 안 되고요. 행동,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자, 대비하자.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걱정이 돼 뭐 이런 이야기하면 엄마도 무서웠었는데 그때 엄마가 직접 갔더니 이런 좋은 것들도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좋았어 하고 두려움에 대해서 타당성을 주시는 것 먼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그 장소에 대한 낯설이나 긴장이 있다 그러면 미리 학교를 가서 익숙하게 조금 만들어 보시는 것. 그리고 또 그 전에 어머니께서 또 도움이 되는 거는요. 거기 함께 가는 학교 근처에 학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전부터 거기 가서 그 친구들하고 조금 얼굴을 익히는 거는 필요해요. 태권도를 그 학교 근처에 있는 태권도를 보내서 형 누나 얼굴, 친구 얼굴 조금 익힌 상태에서 학교를 갔을 때 아는 사람이 있네 하는 것과 모르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 건 다르니까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무섭고 긴장이 될 거야. 근데 그럴 때는 뭐 숨을 한번 깊이 쉬어본다든가 아니면 선생님을 바라볼 때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면 선생님의 여기 코를 이렇게 바라본다든가 하는 그 두려움이 들 때 대처 방법들을 조금 아이하고 충분히 미리 이야기 나눠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코를 바라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눈을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선생님 눈과 눈 사이에 여기 인중이나 여기 코 밑에를 한번 바라봐. 그러면 조금 이렇게 편안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시선을 이렇게 마주할 때 불편하고 선생님이 다가왔을 때 긴장이 될 때는 여기 뭐 인중이나 코 아래를 조금 바라봐 하면서 대처 방법을 주는 거죠. 네. 선생님 입장에서 이 아이가 왜 나한테 눈을 맞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러면 학기 초에 상담할 때 아이가 처음에 조금 긴장도 많고 불안도 많은 아이라서 선생님을 바라볼 때 두려울 때 아마 눈을 안 쳐다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인중이나 이렇게 바라볼 때 선생님 칭찬 많이 해주세요 하고 네, 담임 선생님하고 학기 초에 조금 상담할 때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아이가 아니라 너무 사교적인 성격이라서 오히려 걱정이다 이런 분도 있을 텐데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 이제 막 배워나가는 시기인 거잖아요, 초등학생이. 네. 균형을 좀 잡을 수 있게, 조화로울 수 있게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아이들이 1학년 때 상처를 진짜 훨씬 더 많이 받아요. 막 반가워서 갔는데 아이들이 뭐 불편한 내색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좌절된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 내 아이가 너무 이렇게 다른 친구한테 확 다가간다고 했을 때 일단 멈춰. 그 다음에 친구 표정이 웃고 있으면 다가가고 아니면 표정이 뚱하거나 그럴 때 멈춰야 된다는 거 미리 조금 교육시키셔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저는 눈치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이 확 다가갔을 때 상대방은 불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너가 싫어서가 아니라 어색하고 낯설 때 이런 친구들은 조금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 사실 조금 미리 교육을 하셔야 돼요. 눈치 교육을 조금 시키시고 보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미리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우리 아이와 연습해야 할 것도 굉장히 많네요. 자, 나도 육아 고민이 있다. 오늘 얘기 중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생각하신 분들 샵 2848 혹은 퇴근길 톡톡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 함께 할 테고요. 지금까지 김현선 아동가족 상담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매일 마시는 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당연히 깨끗한 물이어야겠죠? 미세 플라스틱까지 걱정 없어야 깨끗한 물이죠. 아주 미세한 나노 플라스틱까지 검사해서 안심. 깨끗한 물, 자연드림, 깊은 물. OECD 측정 기준.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기 귀찮아. 괜찮아. KB 스타뱅킹이 있잖아. 병원 접수할 때는 KB 스타뱅킹이면 괜찮아. 여권 재발급도 KB 스타뱅킹이면 괜찮아. 국내선 비행기 탈 때도 KB 스타뱅킹이면 괜찮다니까. 신분증 챙기기 귀찮은 모든 순간 지금 KB 스타뱅킹에 신분증을 넣어보세요. KB 국민은행.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안전화. 농협 고객님, 1월 28일과 29일 설 연휴 이틀간 디지털 금융 시스템 개편으로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잠시 중단됩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ATM은 이용 가능합니다. 1월 30일 더 나은 서비스로 찾아뵙겠습니다. NH농협은행. 마이카를 탔을 뿐인데 케어받는 삶이 시작됐다. 상시 주유 할인 됩니다. 엔진오일 무료 교체 됩니다. 제주도 렌터카 무료 됩니다. 이렇게 다 해주는 롯데렌터카 마이카니까. 마이카를 탄다 내 삶이 달린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4년 9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클릭 말고 지우세요. 받지 말고 끊으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최대 300만 원의 긴급 생활비와 심리상담, 법률 지원까지. 지금 신청하세요. 보이스피싱 제로. 보이스피싱 제로는 신한은행,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합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개미였습니다. 퀴즈 선물 받아가실 분들 개별적으로 저희가 문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문자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샵 2848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혹시 문자 확인을 늦게 하셨다면 내용 남겨주실 때 톡톡이라는 말머리 함께 붙여주시면 저희가 훨씬 구분하기가 쉽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김동률의 시작 들으시고요. 내일도 들리는 라디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죠. 내 몸과 마음 철부지 같았던 웃음까지 거울 속에는 낯선 누군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봐요. 아침이 내게 너무 커요. 두렵지는 않아요. 잘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자꾸만 떨려오는 마음은 왜 이렇죠. 하지만 왠지 나 어디로 숨고 마치